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1월 4일이었죠. 예, 미 해군 어, F-35 전투기가 남중국 해에서 그 항공모함 칼 빈슨 호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갑판에 충돌한 후에 바다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비상 탈출을 했고 항공모함 항공모함 승조원 6명하고 총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중에 3명은 어 위독해서 필리핀 마닐라로 후송돼 가지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 보니까 남중국해에 추락한 F-35 가 그 미국 항공모함 칼 빈슨호에 착륙할 당시 사고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사고 원인이라든가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전투기 조종사에 비하면은 뭐 보잘것없지만 그 미국에서 그 항공기 민간 항공기 4 인승 세시나 기종으로 면허를 따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 굉장히 중요한 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심 항공 교통 분야가 날이 갈수록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륙이라든가 이륙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기체에 예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해 두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제가 그러면 우선 한번 보시고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유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죠. 착륙하고 쿵 랜딩 기어가 어 안 보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랜딩 기어가 지금 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지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본 영상인데요. 예, 불길에 화염에 휩싸이면서 멈추지 못하고 예,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승조원들이 뛰쳐나오고 그리고 저 끝에서는 소화기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보시면 어 이 기체가 제가 볼 때는 수평으로 잘 착륙하고 있는 것 같고 내릴 때 랜딩 기어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기체 이상이나 정비 불량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창에 이상이 있었으면 아마 관제탑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그물이 쳐질 수 있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랜딩 기어가 지금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내려온 것으로 조종사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돌 직전에서야 인제 실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go around 하기 위해서 출력을 올리는 듯 소리가 좀 커지는데 기체 후미가 쿵 하고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화염에 휩싸이고 그리고 한쪽으로 튕겨져 나가죠. 튕겨져 나가면서 조종석 앞부분이 머리를 바닥에 활주로에 부딪히게 됩니다. 갑판은 상당히 단단한 구조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출격한 비행기들이 뭐 어떤 사고가 있어도 다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의 갑판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바퀴 돌게 되죠. 쿵 하고 후미가 아마 그 고라운드 하기 위해서 출력을 높였는데 실속에 빠지면서 기체 후미가 항공모함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인제 뒤쪽이 들리면서 앞쪽이 바닥에 부딪히고 그 균형을 잃으면서 한 바퀴 돌게 되는데, 이때 화염에 휩싸이면서 바다 쪽으로 추락을 합니다. 후크가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제탑에서 항모 관제탑에서 찍은 영상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보시면 항공기에 F-35에 불이 붙은 채로, 한쪽으로 기울어서 미끄러져 나가게 됩니다. 보통 기체에 결함이 있어서 비상 착륙을 할 때는 어 유류를, 그 기름을 다 버리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어 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근데 아마 기체 결함이 없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의 그 화염에 휩싸인 걸로 보면 연료 탱크에 연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쭉 미끄러져 나가다가 서지 못하고 바다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승조원들이 막 다급하게 뛰어가죠. 그리고 이제 빠지고 나서 음 소화전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 영상으로 끝납니다. 아마 이거는 분석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핸드폰으로 촬영되었던 것 같고 이렇게 유출이 된 것 같은데요. 어 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남중국해에 추락한 이 F-35 전투기를 미국에서는 "중국보다 먼저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제 이 전투기에는 굉장히 많은 군사 기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전투기를 찾게 되면, 먼저 인양하게 되면 많은 군사적 비밀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보통 이 F-35 스텔스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한 1억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1억 달러면은 한화로 한 1,197억 원 정도,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굉장히 고가의 그 전투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작년에 그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어 우 항공 우주쇼, 거기서 제가 직접 촬영했던 우리나라에 있는 F-35A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 위용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쪼끔 더 뭐 생각을 좀 해 보면 아무래도 항공 면허를 취득할 때 저도 가장 힘들었던 게 착륙하는 거였습니다. 착륙을 하는데 뭐 일반 활주로에 착륙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죠. 멀리서 보면 까마득한 하나의 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점점점 속도를 줄여가면서 실속에 빠지지 않게 다양한 기술로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몸과 기체가 하나가 돼 가지고 착륙을 하게 되는데요. 착륙 방법을 몇 가지를 연습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연습을 하게 되는데, 가장 힘든 착륙 방법이 활주로에 보면 방위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 위에 정확하게 랜딩하는,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착륙 기법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차례 정도를 go around를 한 끝에 착륙에 성공을 해서 면허를 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기, 특히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전투기 조종사들은 뭐 항공모함이 하나의 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부터 와 가지고 그 짧은 활주로에 예 내려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항공모함하고 바다하고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착륙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강하를 하게 되는데, 활주로는 짧고
급강하를 하게 되는데 아마 활주로에 닿자마자 튕겨 가지고 어 그 후크가 걸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튕기는 바람에. 예. 어 랜딩 기어 고장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랜딩 기어가 내려온 게 잘 안 보였기 때문에 랜딩 기어 고장이 아니었나 싶고, 만약에 조종사 실수였다면 이젝션 해 가지고 탈출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기체를 살릴 수도 있었겠지만 조종사가 그 기체 결함이라는 걸 잘 알지 못했거나 동체 착륙을,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동체 착륙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인제 블랙박스나 어 기체 결함 여부, 그다음에 인제 그 파일럿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죠. 어 그래서 조종사 실수거나 그 항공기 결함이거나 굉장히 그 항공 사고는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영상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도심 항공교통 시대가 온다면, 예 도심 주변에 건물 안이나 건물 밖에 도심 가까운 곳에 어떤 공항 비슷한, 뭐 유인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게 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요. 어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제한된 구역 안에서 짧은 어떤 동선을 가지고 착륙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다양한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F-35 이런 스텔스기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다 보니까 동체가 좀 둥글게, 둥글게 됐어요. 둥글게 됐기 때문에 양력이 좀 부족하다. 설계적으로. 왜냐면 뭐 연료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동체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멋있습니다만 쪼끔 좀 좀 통통해 보이는, 그래서 인제 양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 그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연구를 해 보면서 도심 항공 교통에 필요한 어떤 동체를 연구하고 설계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동체에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파일럿이 얘기를 했다면 동체가 바다로 추락하지 않는, 그물을 친다거나 하는 방법을 썼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교신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아니면 '양쪽에서 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걸 보시면 비교적 잘 내려오고 있다고 보아지고, 여기까진 괜찮았는데 여기서 부딪히면서 쿵, 한 바퀴 돌면서 화염에 이미 휩싸여 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파일럿은 탈출을 했고, 그리고 좀 중상을 입은 분들은 가까운 곳으로 큰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고, 음 영상 공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저도 그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이랄까, 도전이랄까, 그것 중에 하나가 파일럿 이 된 것이었는데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LA 상공, LA에서 쪼끔 떨어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역이 아닌가, 하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LA 근방에 있는 로컬 공항에서부터, 어 솔로 비행을 하면서 어렵게 어 항공 면허를 취득했는데요. 음 여러 가지 면에서 항공기라는 것은 매우 편리하지만 또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큰 대형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심 항공 교통 시대가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런 연구와 안전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나.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인간 항공이 그 많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사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